미국 백악관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한 상해 손해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판매세가 새해 1월부터 6.625% 인하되고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지난 8월 식료품 체인점 홀푸드를 인수하고는 대대적 세일 공세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년 전 동물 실험 결과 설탕 과다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 밝혀지자 설탕업계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연구가 중단되고 결과도 사장됐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백악관의 이런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핵심인 1,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위반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이 설계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밀러는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과와 함께 백악관 내부에서 강경 이민 정책을 고수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다카 보완 입법을 위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협의했으며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카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15개 주 법무장관이 반대 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대체 입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밀러는 다카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대신 지난 8월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 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레이즈 법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관측했습니다. 레이즈 법안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외국에서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건수를 향후 10년 내에 절반 수준인 50만 건으로 줄이겠다는 안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오는 31일부터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는 현행 11달러에서 13달러, 10인 이하 업체는 10달러 50센트에서 12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4월 서명한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는 오늘 31일 13달러, 2018년 12월 31일 15달러로 오릅니다. 10인 이하 업체는 올해 말 12달러, 2018년 말 13달러 50센트, 2019년 말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현행 8달러 44센트에서 8달러 60센트로 불과 16센트 인상 등 뉴저지 최저임금은 연방정부가 집계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주 노동국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의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주 상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큰 폭의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한 상해 손해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존슨사가 제조 판매한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에 함유된 텔크 성분인데요. 김희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슨앤존슨 제품 중 포함되어 있는 텔크 성분으로 난소암 등 질병을 앓게 됐고 존슨사가 이에 대한 경고를 소비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사우스 다코타주에 사는 여성 딘버그가 베이비 파우더를 40년간 사용한 뒤 2006년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3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첫 사례며 존슨사는
130만 달러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이 여성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뜻대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7월 현재 전국에서 제기된 소송은 4,8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지난해 2월 하급법원의 7,2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최근에는 존슨사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두 건의 한인 사례 중 하나는 콜로라도주 거주자고 또 다른 하나는 일리노이주 거주자입니다. 소장 기록에 따르면 두 건 모두 존슨사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를 각각 27년과 36년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에 함유된 텔크 성분이 난소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지 여부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주의 노인 학대 예방 정책이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및 정책조사기관인 월레터브가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제도, 지원책, 시설 등 11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뉴저지주는 미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가운데 49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하위는 캘리포니아주였고 뉴욕주의 경우 21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정부들이 노인들에 대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판매세가 새해 1월부터 6.625% 인하되고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는 뉴저지 주의회가 고갈된 뉴저지주 교통시설 개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휘발유세를 23센트 올려 37달러 5센트로 인상하는 대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시키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올 초에도 판매세가 기존 7%에서 6.875%로 인하하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내 식당과 소매점 등은 계산 등록대의 세금 입력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더 많은 판매세를 지불했을 경우 해당 업체의 직원에게 알려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주 세무국에 세금 환급 요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지난 8월 식료품 체인점 홀푸드를 인수하고는 대대적 세일 공세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인 고든에스킷은 5일 보고서에서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홀푸드 매장에서 110개 품목의 가격이 9월 이후 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6월 홀푸드 인수를 선언하고는 월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의 홍보 덕택에 매장 판매가 증가했으며 신규 고객은 할인 판매를 믿고 매장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마존이 고객에게 가격 인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내년 재외공간의 영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예산을 증액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외교부 예산은 전년의 2조 2,240억 원 대비 2.1% 증가한 2조 2,70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북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35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2억 증가했습니다. 50년 전인 1960년대 미국에서 동물 실험 결과 설탕 과다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 밝혀지자 설탕업계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연구가 중단되고 결과도 사장됐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탕업계가 과거 담배업계가 그랬던 것처럼 자사의 경제이득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해 대중을 오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UC 샌프란시스코의 학자들이 찾아낸 업계 내부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68년 당뇨연구재단은 설탕과 심장, 건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동물실험 연구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서 설탕이 심장질환뿐 아니라 방광암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밝혀지자 업계는 연구를 중단시켰고 그 결과가 한 번도 공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설탕업계는 당분이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을 촉진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탕협회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 논문은 50년 전 설탕업계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후원을 받았던 학자들이 실시했던 연구의 추측과 가설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비판하고 적당한 양의 설탕 섭취는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4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화재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현재 발화 지점에서 140평방마일 정도 번진 상태입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현재 화재는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벤추라 카운티 9만 에이커 상당의 임야를 태웠습니다. 화염은 바람을 타고 협곡, 계곡, 바다를 휩쓸며 번지고 있어 6일 밤 사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벤추라 카운티의 에릭 버스카우 보안관은 화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하이 마을 쪽을 에워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오전 화염은 이 마을에서 약 4마일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으며 이로 인해 마을 전체에 시커먼 재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5일 저녁 바람이 심하게 불자 마을 주민 7천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주변 계곡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은 3만 명에 달합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 직능단체 및 기업들이 장학 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단체들마다 송년 및 신년 행사를 통해 한인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을 준비하며 장학생 모집 요강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는 성적이 크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 진학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에세이를 통해 전달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역시 장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협회는 매년 협회원 자녀 또는 뉴욕 일원의 한인 학생 중 가족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대학생 중 총 15명을 선발, $1,000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성희롱, 성추행, 폭행 피해 사실을 고발한 미투 캠페인을 선정했습니다. 박세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임은 최근 미투 캠페인을 촉발시킨 다수의 여성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하면서 영화배우 애슐리 주드 등 미투 캠페인을 주도한 인물들을 표지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미투 캠페인은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쳤습니다. 타임의 에드워드 펠센텔 편집국장은 미투 캠페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사회 변화 중 가장 빠르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투데이의 간판 앵커인 맷 라우어도 미투의 여파로 성추행을 인정해 방송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여배우 애슐리 주드가 지난 10월 뉴욕타임즈에 1997년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여배우 엘리사 밀라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 역시 피해자였다는 의미의 미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줄줄이 자기 경험을 고하면서 미투는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미투 캠페인을 통해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을 비롯 알 프랑켄 미 상원의원, 존 코니어스 미 하원의원, 배우 케빈 스페이시, 앵커 찰리 로즈, 코미디언 루이 C.K. 등의 추악한 과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연말을 맞아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스키어들이 스키장에 대거 등장해 자선기금을 모으는 이벤트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부 메인의 썬데이 리버 스키 리조트에서 제18회 연례 산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산타들은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며 리버 커뮤니티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벤트에는 다양한 자선단체의 산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고 브로드웨이 트레일을 따라 달리며 썬데이 리버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 총 $2,500를 모금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메인 커뮤니티 재단의 주최로 이루어졌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썬데이 리버 지역사회의 비영리 단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2월 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7일 오전 브루클린에서 사도경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오전 5시경 베드포드 스튜이상트의 1163 플론 스트리트 1층의 철물점에서 발생해 건물 꼭대기층까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현장의 시민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빌딩 거주민들의 구조를 도왔습니다. 이번 화재로 부상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FDNY는 이웃들에게 연기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닫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브롱스 중학교의 방과후 그룹 리더가 13세 소녀를 성추행해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젠킨스가 그간 웹스터 애비뉴의 학교 캠퍼스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4일 브롱스에 위치한 젠킨스의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6일 13세 소녀가 학교 직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젠킨스는 곧 체포됐으며 현재 성추행과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젠킨스는 7일 오후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당국은 젠킨스가 교육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퀸즈에서 임신 중인 한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임신 6주 차인 34세의 아마리 카우어가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우어는 11월 5일 오전 사우스 오전파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은행으로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됐습니다. 카우어의 차는 113가 쪽의 체이스은행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내부에서 카우어의 핸드폰도 발견됐습니다. 카우어는 검정색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5피트 4인치 정도 되는 체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카우어는 검정색 긴 소매 셔츠와 노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좀도둑이 모는 SUV에 위태롭게 매달린 직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웨인 경찰은 영상 속 3명의 여성 신원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여성이 윌로우브룩몰의 로드앤테일러 매장에서 물품을 훔치다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직원은 이들 용의자들을 주차장까지 따라갔으나 이들은 임대된 하얀색 닛산 SUV를 타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이때 직원은 SUV 문에 매달려 있었으나 용의자들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촬영된 직원은 SUV 문에 위태롭게 매달리다 굴러떨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고로 뇌진탕을 일으켰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달아났으며 현재 가중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호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호주 연방하원은 7일 표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150명 중 4명만이 반대표를 던져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고 선언한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7일 중동 언론에 따르면 이는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무장단체가 미국을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자 중국이 실탄 훈련으로 맞대응했다고 홍콩 동망이 보도했습니다. 동망에 따르면 중국군은 동중국해에서 나흘간 미사일 등 실탄을 사용한 훈련을 벌였으며 중국 해사국은 6일 오전 6시부터 9일 저녁 6시까지 동중국해 일대의 선박 진입과 항행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하기 사흘 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군사정보당국은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기 72시간 전에 준비 동향을 추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한인사회 주요 인사분들을 모시는 시간, 포커스인입니다. 먼저 버겐 아카데미에서 요즘 한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한인사회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분씩 소개 부탁드려요. 예, 뉴저지 한인회 수석 부회장 김광호입니다. 예, 저는 뉴저지 한인 상록회 회장 권영진입니다. 예, 시민참여센터 프로그램 디렉터 장성관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먼저 사건 개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버겐 아카데미 2017년 9월 7일에 있었던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한인사회 전체가 붕괴하는데 그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고요. 스페니시 클래스인데 보통 첫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어디 출신인지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간에
중국 사람이 I'm from China 그랬을 때 선생님은 I'm half Chinese, I love Chinese food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학생이 대답을 해서 I'm from Japan 그랬더니 I love sushi. 그리고 내 이웃이 일본 사람이 참 친절하다. 또 이렇게 역시 호의적으로 선생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 턴이 와서 I'm from Korea 그랬더니 선생은 그 면제에다 대놓고 I hate Korean 이랬다고 합니다. 그 라이브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다 같이 있는 그런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클래스에 한국 학생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의 학생이 I'm from Korea 할 때마다 선생님은 I hate Korean 발언을 5번 연거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클래스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그냥 다 한국 사람들 손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죠. 동일한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이 5명인가 6명이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또 거기다가 라이브 클래스 시간에 한국 학생 손들라고 해놓고 거기다 대고 I hate Korean 또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겐 아카데미가 한국 학생이 뭐 25%, 30% 이렇게 마이너리티가 절대 아니에요. 다수의 한국 학생들이 그 출석하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다른 분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도 아니고 문화와 언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스페니쉬 선생님께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런 인종차별, 거의 모욕에 가까운 이런 언사를 했다는 것은 참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 한인 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 한마디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인 동포들이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소리 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의 책임도 통감하지만은 특히 미국 사회는 굉장히 다인종이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서 더군다나 그 참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I hate Korea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고 또 한마디로 학부모님들은 또 혹시 또 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뒤로 자꾸 물러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동포 단체가 합력해가지고 이걸 꼭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 중에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혹시 그러면 실제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학교에 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점수 같은 걸 학교에서 사회봉사나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하기 때문에 추천서요? 혹시 추천서를 쓸 때에 조그마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학부모는 걱정을 하지요. 걱정하니까 그런 점도 있게 해서 학부모는 전면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포 단체가 동포 단체가 합심해서 이를 해결해야 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차제에 단호한 어떤 처리를 우리가 바라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한인 사회가 이에 또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알게 된 이후 11월 17일 학교 당국과 미팅을 했고요. 그 자리에 저희 시민참여센터 그리고 뉴저지 한인회 등 버겐 카운티 학부모님들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29일 뉴저지 한인회 시민참여센터를 비롯하여 뉴저지 지역의 한 10개 시민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저희가 학군 측에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지역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총 4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서한을 또한 학군 교육감과 그리고 버겐 카운티장 제임스 테데스코에게 보내서 현재 미팅과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주 상하원 의원실에서 특히 버겐 카운티 관할에 하시는 상하원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표하셨고 실제로 그래서 뉴저지 교육부 장관과 미팅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외로 또 버겐 카운티에 굉장히 많은 한인 선출직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함께 저희와 액션을 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오늘 녹화는 오늘 저녁에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공청회가 정기 공청회가 있는 날인데요. 이 자리에 저희 한인 사회에서 다수 참석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그리고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를 관할하는 학군뿐만 아니라 카운티가 운영하는 학교인 만큼 카운티 정부에 책임을 묻고 함께 해결책을 협조 방안을 찾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 전체의 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또 사안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모시고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커스인 여기까지고요.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